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 가져와서 얘기하는 지가 애정하는 영화 지혜영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90년대 작품 네. 가져오셨네요. 네. 양들의 침묵. 야, 이걸 안 하고 지나갔더라고요. 그러게요. 숙제하듯이 네. 가져왔습니다. 1991년작이고요. 네. 이때는 뭐 집계가 안 될 때니까 관객이 얼마나 들었는지는 뭐 집계는 안 됐는데 네. 워낙 유명한 작품이라 그렇죠. 비디오를 여러 번 봤던 기억이 있는데. 저도 비디오로 봤었던 것 같아요. 이때 볼 나이가 아니었어. 그렇지. 91년도면 그쵸. 중학교 1학년. 그치. 네. 아주 파릇파릇할 때. 자, 그러면 영화의 아주 대체적인 줄거리, 네. 뭐 어떤 내용인지 네. 뭐 보신 분들이 많겠습니다만 그래도 나이 어리신 분들 중에는 이제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리고 이 줄거리 듣고 나는 안 봐야겠다 하신 분도 생길 테니. 그럴 수도 있죠. 네. FBI 신참, 여자 신참. 조디 포스터. 아주 앳된 나이 때 찍은 영화라. 굉장히 어립니다. 네. 요 신참이 어떤 사건을 맡게 됩니다. 네. 일명 버팔로 빌. 연쇄 살인마예요. 그래서 여성들을 어떻게 납치해가지고 살인한 연쇄 살인마를 잡아야 되는 사건을 FBI 훈련을 마친 여성 요원이 맡게 되는데 얘를 잡으려고 했더니 좀 자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갇혀 있긴 한데 어떤 교수가 있어요. 교수. 네. 교수인데 뭐 잘못을 좀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교수를 만나러 가요. 이것저것 좀 물어보려고. 네 생각 어떠냐? 뭐 이런 거 물어보려고. 한니발 렉터라고. 안소니 홉킨스. 안소니 홉킨스. 얘도 살인마야. 네. 무시무시한 연쇄살인마인데 의학 박사 겸 교수였나 막 이랬는데 자기 제자들을 포함해가지고 잡아 죽이고 먹고 막 이랬던 애야. 그래서 잡혀간 거야. 그래서 이 사실을 다 아는 이 우리 주인공 조지 포스터가 그래도 얘가 알 거다. 이게 어떤 징후냐, 얘는 어떤 생각하고 있냐, 지금 잡아야 되는 버팔로 빌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애가 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가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네. 무서움에 떨면서 거기 가가지고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해 혹은 남을 공격하지 못하게 이렇게 입에 뭐 씌워놓고 가죽으로 막 묶여가지고 끌려 나와요. 안소니 홉킨스가. 한니발 렉터 박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힌트를 조금씩 줘요. 그 조디 포스터가 거기에 따라 증거들을 수집하고 추적을 한 끝에 버팔로 빌을 잡게 되는 이야기다. 이런 아주 훈훈한 이야기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그냥 연쇄살인, 뭐 사이코패스, 뭐 이런 용어들이 이제는 좀 우리가 익숙해졌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아마 처음 접한 이야기가 아닌가? 매체로. 그때 당시에는 그죠. 네. 네. 그래서 그냥 뭐 대단히 유혈이 막 낭자하고 그렇지도 않은데 그때 당시에 뭐 친구들끼리 네. 너무 끔찍하다. 네. 네, 보면 좀 그럴 수도 있다. 그렇죠.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정말 악명 높은 영화였죠. 패러디도 많이 하고 굉장히 많이 예능 했죠. 프로그램 이런 데서 막 써먹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러고 보면 참 잔인해. 예능들 보면 그걸 따라하고 막 그랬죠. 네. 그래서 이후로 한니발 시리즈가 또 나왔어요. 그렇죠. 그건 이제 기술도 발전하고 해가지고 더 보여주거든. 네. 더 빡세. 네, 그러긴 했었는데. 네. 아무튼 자, 그러면 영화를 가져오신 첫 번째 이유. 우리가 영화 빠따로도 보내드리고 영화를 다루기도 했던 악당 한 명 있지 않습니까? 하베르 바르뎀. 네. 걔를 잡을 수 있는 건 얘밖에 없지 않을까? 전대미문의 악당. 전대미문의 악당. 한니발. 이런 애는 듣도 보도 못했죠. 네. 이후로도 정말 사실 수많은 악당에게 영향을 준 쪼커도 얘한테 좀 멘토링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적인 연쇄살인마에 대한 전형을 만들어버린 캐릭터. 네. 한니발 렉터. 아직도 회자되고 아직도 벤치마킹되는 어마어마한 캐릭터. 그렇죠. 이 캐릭터 하나가 진짜 지금 25년이 지났는데도 나머지는 다 아류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네, 뭐 이런 캐릭터 하나를 창조해냈다는 점에서 이 영화가 정말 훌륭하다. 그렇죠. 전대미문의 악당 한니발 렉터의 등장과 하필 그걸 상대해야 되는 초짜 여자 FBI 요원 간의 대화씬이 영화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네. 대화할 때는 뭐 피가 안 나오죠. 근데 정말 심장을 옥죄는 듯한 대화를 하거든요. 네. 그것만으로 사실 영화 차이고 실제로 막 잔인한 장면이 나오고 하는 건 극히 일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영화를 아직까지도 굉장히 무섭고 충격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건 아마 한니발 렉터의 말들과 그의 생각을 우리가
보면서 나도 조디 포스터처럼 뭔가 흔들리고 당혹스러워 하다가 약간은 얘를 이해도 할 것 같기도 하다가 뭐 이랬던 걸 같이 겪어서 그런 거 아닌가. 저는 91년 당시에는 안 봤던 것 같고 네. 그래도 나이가 조금 들어서 봤던 것 같은데 한동안 안소니 홉킨스의 이미지가 네. 이거에서 이렇게 벗어나지지가 않아가지고 아, 맞아요. 네. 이 사람은 굉장히 극악무도 잔인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희석되는데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도대체 누구야? 하는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토르 아빠. 아, 그러네. 토르 아빠야, 토르 아빠. 토르 아빠. 지구인을 사랑해라. 이러면서 희생하는 게 토르 아빠. 네. 그분이 진짜 저도 한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얼굴이 사실 가끔 기억나거든요. 그렇지. 눈 약간 퀭해가지고 실실 웃으면서 막 얘기하는 올백머리. 진짜 기분 나빠. 너무 기분 나빠요. 근데 좀 말은 공손하게 해. 짜증나게.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영화 엔딩을 보면 또 그 엔딩 때까지 사람을 놔주질 않거든요. 예, 그렇죠. 끝났는데 끝난 게 아닌 영화라서 한참 기억에 남는 어마어마한 캐릭터가 나온다. 네. 전대미문의 악당 캐릭터. 네.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여자는 강하다. 엄마가 아닐 때에도. 이런 영화가 25년 전 영화인데도 지금 잘 없는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조디 포스터는 싱글맘도 아니고 이혼녀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거든요. 네. 그냥 FBI 요원이에요. 그런데 강해. 성장하고. 이렇게 여주인공을 잘 다룬 영화가 있었나? 장르 영화에서. 라는 생각이 드는. 다시 돌아보면 진짜 이 영화가 훌륭한 지점이 거기에 있었구나. 매우 앞서갔던 영화. 진짜 앞서간 영화예요. 네. 그 영화 초반에는 훈련하는 장면이 또 나오거든요. 훈련 받는 장면이 나오고 얘가 이 사건을 맡게 되는 과정이 쭉 나오는데 그때 보면 굉장히 모멸적인 대우를 받아요. 그럼에도 얘가 꿋꿋이 견디거든요. 견디면서 그걸 이제 뒤집고자 이 사건을 또 해결하면서 이제 더 이상 후퇴는 없다. 라는 자세로 이제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벌어진 여러 가지 동료 경찰들의 어떤 지시, 시선, 빈정되는 그리고 그 억압적인 그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이 이 영화에 안 그래도 뭔가 공포심을 자극하는 어떤 스릴러적인 요소로 딱 붙어가지고 제가 여자가 아니면서 굉장히 감정이입이 됐거든요. 근데 만약에 조지 포스터가 근데 그렇게 고초를 겪다가 퇴근해가지고 애 시리얼 막 해주고 만약에 동화책 읽어주고 했으면 굉장히 싫었을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냥 동료 경찰이구나 얘가. 그러니까 피지컬이 좀 딸려가지고 체력 검정 같은데 좀 어려움을 겪고 하지만 얘가 다른 부분에서 굉장히 특출난 능력이 있는데 왜 사람들이 그걸 인정 안 해주지? 거기서 얘가 되게 오기가 쌓이는구나 지금. 얘도 근데 굉장히 똑똑하지만 두려움은 느끼는 애구나. 그걸 또 아는 캐치한 한니발이 그걸 가지고 말로 막 미혹시키는구나. 막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감정이입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앞서간 영화였지 않나. 그렇죠. 91년 작품인데 오히려 97년에 무슨 G.I. 제인 뭐 이런 영화 보면 피지컬로도 그거를 어떻게 좀 극복해가지고 그렇죠. 납득시키려고 그렇죠. 굉장히 노력하는데 사실은 그거 좀 납득 잘 안 됐거든요. 그게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그게 그렇게 해서 돌파할 이야기가 아닌 것을. 그러니까 공감은 잘 안 되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겠으나 맞아요. 공감은 잘 안 되는. 근데 이 영화는 사실 전혀 반대 방향을 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그 당시에 또 본 콜렉터 뭐 이런 영화를 보면 덴젤 워싱턴이랑 안젤리나 졸리가 같이 나온 영화인데 분위기가 비슷하다 이런 평가를 받긴 했거든요. 본 콜렉터가 그 뒤에 나왔는데 그래도 연쇄살인범 나오고 덴젤 워싱턴이 약간 멘토링 해주고 하면서 걔를 잡는 건데 근데 그게 보고 나면 이게 아류구나 싶은 게 덴젤 워싱턴에게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영화로 만들거든요. 이 영화는 마지막에 또 덴젤 워싱턴이 식물인간 상태로 못 움직이는데 몸을 어떻게 해서 막 도와줘. 안젤리나 졸리를 이게 왜 이래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이 영화는 지적이면서 앞서간 영화였다라는 생각을 금치 못한 수작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유는 뭘까요? 전대미문의 멘토링. 이 영화가 굉장히 스릴러로서도 수작이고, 여성을 다루는 어떤 시선이나 관점도 굉장히 앞서가 있는 영화면서도 성장 영화예요. 그렇지. 그래서 양들의 침묵이라는 제목이 뜻하는 바가 있거든요. 주인공이 조디 포스터가 트라우마가 있어요. 자기가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 그리고 뭐 나는 양을 지키지 못했다. 그리고 맨날 꾸는 꿈이 있어요. 거기 꿈에 양이 나오거든요. 양들이. 그래서 불타는 양들이 있는 곳에서 내가 양들을 한 마리씩 구해냈는데 내가 이걸 마지막에 못 구했다.
그러니까 그게 자기 가족과 얽힌 어떤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가 계속 꿈으로 나타나는데 음. 그 이야기를 결국은 한니발한테 다 하게 돼요. 네. 한니발도 그걸 파악을 하고 얘 트라우마를 계속 건드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는 좀 불쾌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근데 조금씩 조디 포스터가 안소니 홉킨스에게 의지를 하게 돼요. 그러다가 근데 결국 홀로서기를 하고 트라우마도 극복하고 사건도 해결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안소니 홉킨스가 물어봅니다. 이제 귀에서 양들이 외치진 않나? 이제 양들이 침묵하나? 이렇게 묻고 대화가 끝나거든요. 이 양들이 침묵했다는 얘기는 조디 포스터는 더 이상 어떻게 할지 모르는 트라우마에 짓눌려 사는 신참내기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로 이 영화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그 과정에 굉장히 이제 멘토로서의 역할을 한니발이 잘한다. 그 관점으로서도 보면 굉장히 또 흥미로운 이야기일 수 있어요. 네, 하여튼 좀 오래된 영화여서 네. 보셨던 분들은 그치 뭐 이러면서 이제 들으신 분들 계실 테고 나이가 좀 어리신 분들은 그냥 이름만 들어봤거나 그쵸. 제목만 들어봤을 가능성이 있는데 네. 한번 보시면 오래된 작품이기는 하지만 여러모로 다시 볼 만한 작품입니다. 굉장히 재밌죠. 그리고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그때는 내가 오싹오싹하면서 아마 처음에 봤던 거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네. 야 이거 한번 봐야 돼 우리 이러면서 막 봤고 그 다음에는 야 이게 스릴러인가 이러면서 봤고 다음에 또 한두 번 더 볼 때는 이 대사가 이런 뜻이었네?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촬영된 장면이나 플래시백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찍어놨는지, 그리고 이 대사가 어떻게 조응하는지, 뭐 이런 게 미장센이나 대사가 계속 반복되면서 변주되고 이런 게 사실 볼 때 처음에 못 모르고 봤을 때랑 지금 볼 때가 너무 많이 달라서 아마 한번 보신 분들도 다시 보면 찾는 게 굉장히 많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영화가 수작이 아닌가. 네. 덧붙이자면 근데 저는 좀 이렇게 그런 영화 싫어해서요 라고 하시는 분들 우리나라에 600만 명이 넘게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 곡성을 보셨습니다. 곡성보다는 훨씬 아무렇지도 않은 영화다. 그렇죠. 네. 네. 곡성 보셨으면 제가 추천하는 영화 중에 못 볼 영화는 없다. 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양들의 침묵 1991년 작품 가져왔고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작품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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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m,